경제에 깊이를 더하는 이슈 플러스 시간입니다. 서울의 아파트 전세난이 심해지면서 주거민들의 한숨이 깊습니다. 정부가 이번 주 전세 대책을 내놓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 오늘은 예상 시나리오와 영향을 부동산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지금의 전세 대란 상황 어느 정도인지 신인규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내년 7월에 아파트 전세 계약이 끝나는 정현주 씨는 최근 집주인의 문자 한 통을 받았습니다. 내년 1월 말까지 집이 팔리지 않으면 직접 실거주를 하겠다는 문자는 사실상 집을 빼달라는 통보입니다. 전세가 끝나기 6개월 전에 집주인이 실거주 의사를 밝히면 계약갱신 청구권을 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세 계약을 맺을 때 들었던 오래 살아달라는 말은 법이 바뀌면서 없던 일이 됐습니다. 오래 살라고 하셔가지고 계약을 했는데 얼마 전에 이제 내년에 만기가 되면 이사를 오겠으니 집을 빼달라고 하셔가지고 일단은 지금 전세 매물이 나와 있는 게 없기도 하고 나와 있는 것도 한 2, 3억이 올랐어요. 1년 반 전에 비해서. 그래서 당장에 그 자금을 마련하는 것도 그렇고 또 대출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1가구 2주택자인 집주인이 택할 수 있는 가장 경제적인 선택이 한 집의 전세를 없애는 전략이 된 겁니다. 임대차법이 시행된 지 100일이 갓 지난 현재 이 같은 현상이 곳곳에서 발생하면서 전세 시장은 매물 자체가 귀해졌고 공급이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자 가격 상승이라는 대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세 공급 부족이 어느 정도인지 나타내는 서울 아파트 전세 수급 지수는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131.1을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수도권 아파트 전세값은 5년여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했고 72주 연속 상승 중인 서울의 전세 가격은 임대차법 시행 이후 상승세가 더 가팔라졌습니다. 투기적 가수요가 없다라는 것. 전세값 오른다고 집을 여러 채 전세 얻는 사람은 없죠. 지금 전세 가격이 오른 것은 재고 물량보다는 유통 물량이 줄어들고 있고 규제가 낳은 부작용이죠. 뿌리 깊은 집값 문제를 잡겠다며 정부가 내놓은 임대차법. 하지만 이 법이 낳은 전세 대란이라는 또 다른 문제가 부동산 시장 혼란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인규입니다. 이번에는 예상되는 전세 대책과 그 효과를 전문가와 함께 전망해 보겠습니다.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심교원 교수 나와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전세난 얘기가 나온 지가 꽤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정부 대책이 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늦어진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까지 너무 강한 정책들을 계속해 와가지고 앞으로 어떤 정책을 더 할까 마땅한 게 별로 없다는 것들이죠. 예. 그리고 정부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책을 폄훼해서 가지고 어느 정도 선진국 사례라든가 아니면 이제 지금 시장 상황에 맞도록 뭔가를 하고 싶은 욕구가 있을 텐데 최근 3년간 워낙 강경 일변도를 해왔기 때문에 추가로 이제 할 수 있는 대책이 거의 없어진 거죠. 예. 사실 시장이나 경제 정책을 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쪽에서는 정책이 여지가 몇 개가 있긴 하지만은 예. 지금 정부가 지금까지 해왔던 기조, 대출을 완전히 죽여버리고 그다음에 이제 다주택자 규제를 강화하고 임대사업자에도 세를 강화하고 이런 기조가 있는 상황에서는 특별하게 나올 게 별로 없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부총리마저도 마땅한 게 없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마땅한 게 없는 만큼 많은 이제 고심에 들어간 상황인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에 어떻게든 내놓겠다라는 예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대책들이 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당초에는 표준 임대료라든가 신규 계약할 때 더 강화한다라든가 이런 얘기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언론 보도된 걸 보게 되면은 그런 것들에서 시장이 더 꼬이면 어떡하느냐 이런 우려가 작용했던 것 같고 지난주부터 이제 얘기가 좀 흘러나오는 것은 매입 임대를 좀 늘리겠다. LH나 SH가 지금 월세로 하고 있는 것들 아니면 조금 비어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매입해서 전세로 공급하겠다 이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안 자체가 과연 효과가 있겠는가? 서울 시내 주택을 아무리 싸게 잡아도 한 3억, 4억 할 텐데 3억으로 잡고 만 채를 공급했다. 그러면 3조 원이거든요. 지금 당장 3조 원을 마련할 수 있겠는가? 6억이면 6조 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매입하는 절차 과정도 굉장히 시간이 걸립니다.
뭐 상가에 비어 있는 것들, 상가라 하더라도 상가가 한 층이 오롯이 비어 있으면 괜찮지만은 여기는 차 있고 여기는 비어 있고 그것들 정리하고 오피스도 정리해야 되고 또 비어 있는 월세도 정리해야 되고 이렇게 따져 보면은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건 단기적으로 어떻게 해소를 할 것인가가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하기에는 지금 검토하는 대책들이 역부족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예, 단기적으로 검토하기에는 뭐 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뭐 그렇죠. 매입 임대나 이런 그렇죠. 방식들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이 현재까지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전세 임대를 대략 한 10만 호 이상을 예. 공급하겠다는 얘기가 시중에서는 좀 도는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런 내용이 사실이라면 정말 10만 호가 전세 시장에 공급이 된다고 한다면 효과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뭐 보십니까? 시장에 굉장히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10만 호라는 게 과거 매매가 사례를 봤을 때 전세가 이렇게 통으로 풀리는 건 별로 없고 보통 매매가 크게 풀리면 한 10,000호, 20,000호가 풀리거든요. 예. 뭐 대규모 단지 그러니까 우리가 잠실 3단지라든가 최근에 뭐 그 문중동에 풀린 것들 보게 되면은 한 10,000호 내외가 풀려도 그 주변 시장들은 한 1, 2년간 굉장히 안정되는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럼 10만 호라 그러면은 뭐 서울 전역에 10군데만 뿌려도 굉장히 안정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은 이제 10만 호가 올해 또는 내년 상반기까지 나오느냐. 아마 이제 정부에서 앞으로 5년간 10만 호가 나오겠다. 그러면 시장에 큰 영향이 없는 것들이고 특히 이제 서울 주택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400만 채 약간 안 되거든요. 예. 그게 그게 이제 뭐 1년에 10,000채, 20,000채씩 하는 것으로는 지금의 전세의 난을 잡기에는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10만 호가 예. 만약 한 6개월 내에 나온다. 그럴 가능성은 제가 보기엔 거의 뭐 불가능한 것 같은데 그 정도 급이 아니면은 지금의 전세난을 잡기는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단기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인데 굉장히 선언적인 10만 호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보시는 거예요. 혹시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조금 더 효과적인 대안이라는 게 있다면 어떤 걸 제시해 보시겠습니까? 그 장기적인 난은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예. 장기적인 난은 뭐 집 짓는 것 외에는 별로 없고 예. 단기적인 난 같은 경우에는 뭐 몇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전세난에 국한해서 생각해 보면은 전세 공급이 부족해졌고 전세 수요가 늘어났고 두 가지 문제거든요. 예. 그럼 전세 공급을 전세 공급을 늘려주면 됩니다. 전세 공급을 늘리는 방법은 지금 월세 시장은 좀 한산하거든요. 가격 압력도 별로 없고 좀 공실도 늘어나고. 그럼 지금 월세를 주고 있는 집주인한테 전세로 돌리면은 어떤 혜택을 주겠다면 단기적으로 월세로 같은 것들이 오기 때문에 전세 공급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근데 이게 사실 정부의 지금까지 했던 자성자박적인 성격이 있는데 예. 집주인한테 혜택을 준다? 그러면 지금까지 정부가 했던 기조 자체를 좀 허물어뜨리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지 않은가라 보여지고 예. 또 하나는 전세 수요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전세 수요를 줄이는 방법은 전세가 월세나 또는 매매로 돌아가게 하면 되거든요. 월세로 가게 하는 방법은 뭐 사실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월세로 가게 되면은 주거비 부담이 더 늘어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대책에 월세로 간 사람들한테 세액공제를 늘려주겠다. 비록 월세로 갔지만은 그 사람의 삶의 부담을 좀 덜어주겠다는 거는 뭐 괜찮은 게 아닌가라 보여집니다. 그럼 남는 게 예. 전세에서 이제 매매로 돌리면은 수요 자체가 줄어서 가격 안정화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이 말은 이제 지금 전세 세입자들 가운데 뭐 사실 집을 살 능력이 있는 사람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 왜 못 사는가 보면은 이제 대출 규제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못 사는데 이런 사람들한테 한시적으로 대출을 풀어준다라든가 이렇게 하면 매매가 좀 매매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게 있고 근데 이 사람들이 집을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 예. 다주택자가 집을 못 내놓고 있습니다. 양도세가 뭐 어마어마하니까. 그래서 뭐 한시적으로 전세난이 잡힐 때까지 다주택자가 팔고 그 파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양도세 중과라든가 한시적으로 연장을 해주면은 그쪽에서의 물량이 좀 나와주고 전세 세입자들이 매매로 돌아서게 되고 그러면 전세 수요를 좀 낮추는 효과. 아까 전에 이제 그것도 이제 집주인, 월세 주인한테 전세로 전환했을 때 혜택을 주면은 이렇게 좀 해주겠다면 전세 공급이 늘어나고 단기적으로는 그 정도 외에는 방법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뭐 지금 나오더라도 매입 임대를 하더라도 매입 임대 LH의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지금까지 한 것들 다 따져봐도 몇만 원 정도 수준이거든요. 근데 10만 원을 하겠다는 것들은 뭐 계획은 굉장히 좋지만은 단기적 대책으로는 상당히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예. 매매 수요로 전세 수요를 전환하는 것은 사실 정부 입장에서 그렇게 달가워할 것 같지는 둘 다 달가워하지 않아요. 않습니다. 사실 이 정도 난이 발생했으면은 뭐 지수 만들고 나서 가장 수급 지수가 악화되어 있고 이 정도다 그러면은 약간은 완화할 수도 있거든요. 그것들을 이제 뭐 실수요자에 한해 가지고 뭐 금액을 또 몇 억 이하로 낮춘다라든가 그런 분들에 한해서는 이제 전세의 공급도 늘어나게 하고 전세에 있던 사람들이 매매도 늘어나게 하면은 뭐 특히 이제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전세가
가격대별로 봐서 10억, 20억대 이런 전세는 사실 정부에서 관심도 없고 국민들 관심도 없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서울에서는 5억, 6억대 그리고 뭐 3억, 4억대 이게 진짜 서민들이 사는 것들이거든요. 그 대상에 국한시켜 가지고 전세 공급을 늘리는 정책하고 그다음 전세 수요를 줄이는 정책을 동시에 한다면은 정부 정책의 큰 기조는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가능성은 있지 않겠느냐. 근데 그 이면에는 아무리 그런 작은 주택이라 하더라도 정부에서 지금까지 규제를 하다가 갑자기 좀 풀어준다. 여기에 대해서는 또 정치적으로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월세를 전세로 전환할 수 있도록 좀 유인책을 제공하는 것은 예, 굉장히 좀 그렇습니다. 현실적인 방안이신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지난달 이 김현미 장관의 경우에도 뭐 당분간은 전세난이 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발언을 하신 것 같고 좀 사실 이 수급 문제라는 게 이렇게 뭐 단기간에 해소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추세적으로 이런 전세가 상승이 앞으로 좀 한동안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 전망이 예. 좀 지배적인데 앞으로 그렇다면은 언제까지 전세 시장 불안이 계속될 것이다라고 보십니까? 그 전세난이 이렇게 힘들어진 거는 임대차 3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전 그 후 사이에 봤을 때 변화가 그거밖에 없으니까. 근데 임대차 3법에서 보호가 있는 규정을 뭐 대략 나눠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세입자 보호책, 하나는 이제 임대료 상한제, 전월세 상한제죠. 근데 이제 세입자 보호책 같은 경우에는 단기, 장기에 있어가지고 비슷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2년 지나서 신규 계약할 때 그때는 또 큰 충격이 오겠죠. 예. 그다음에 이제 임대료 상한제 같은 경우에는 단기 충격보다는 장기 충격이 보통 훨씬 큰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뭐 경제학 교과서라든가 뭐 수천 편의 논문들이 그 사실을 지지하고 있는데 예. 그 말을 종합해 보면은 지금의 극도의 혼란 상황은 어느 정도 진정되겠지만은 지금의 상승세는 상당 기간 갈 것이다. 특히 이제 뭐 장기 공급 곡선 자체가 단기 공급 곡선은 비탄력적이지만은 장기 공급 곡선은 탄력적이거든요. 예. 그 말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충격이 더 커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2, 3년 지나면은 뭐 가격 상한제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선진국에서 나타났던 사례하고는 좀 다르게 충격이 더 클 걸로 보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선진국들, OECD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 상한제를 한 나라들 또는 도시들 일부 있습니다. 예. 근데 그 도시들을 보게 되면은 대부분이 주택에 대해서 한 게 아니고 뭐 주택 전체의 20, 30% 정도 물량에 대해서만 가격 상한제를 했거든요. 그런데도 그런 효과가 나타났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세계적으로 유례 없이 OECD 국가에서는 거의 최초입니다. 모든 주택에 대해서 이런 규제를 했기 때문에 공급 위축 효과 같은 것들은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급 위축이라든가 품질자에 대한 문제를 지금부터라도 빨리 대책을 만들지 않으면은 중장기적으로 더 골치 아파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이 전세 직구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진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좀 많은 것들이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뭐 비서울 수도권 지역으로 인구 분산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예상들도 있고요. 어떤 전망들이 지금 이제 전세 같은 경우에 사실 뭐 서울의 일부 지역에서 출발해서 예. 가격대별로 이제 영향이 다르게 미치고 있습니다. 고가 가격 같은 경우에 이제 더 이상 올라가기 힘드니까 교육 특수 있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조금 멈춘 것 같은데 이것들이 이제 9억, 6억 밑으로 막 떨어지는 지역들이 있죠. 그 예. 지역으로 미치게 되고 그 지역에 미치게 되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못 살고 전세 난민이 돼서 수도권 외곽으로 가게 되고 그리고 서울이 저렇게 뛰니까 지방 광역시가 이제 또 똘똘한 한 채 중심의 가격 상승에 이어가지고 전세가 따라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이런 그 지역적으로 풍선 효과들이 나타나는 것들은 당분간은 전세난이 되는 동안은 계속적으로 확대되지 않겠는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여기에서 가장 피해를 받는 사람은요, 우리 정부에서는 뭐 고가 주택, 다주택 뭐 이런 것도 했지만은 서민들이 피해받는다는 것들은 한번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